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춘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원입니다. 드라마 발전과 드라마 제국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시간 K드라마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미디어 대피아라는 .kr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당시에 있었던 여러가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때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외산 드라마가 전성시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별로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산 드라마들이 이제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 수사반장, 전월기, 조선왕조병릉 등 자체 제작 드라마가 시도했지만 양과 질면서 아쉽긴 아쉽다. 그러니까 수사반장, 저도 수사반장에서 수사반장을 할 때 80년대 했었는데 그때 저는 조명조 감독, 이게 LO죠, 라이트 오퍼레이터 그런 거를 참석했었어요. 수사반 전월기도 마찬가지고 전월기도 제가 제가 조명 감독이 돼서 전월기 감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89년도 말에 조명 감독이 됐는데 그때부터 전월기 했었어요.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도 제가 후반부에 대원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조명 감독을 참석을 했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만 양과 질에서 아직은 아쉬웠다. 그리고 시간과 재원의 한계로 흔히 로케라고 부르는 야외 현지 촬영보다 방송 내부 세트장에 제작된 환경이 대소했다. 왜냐면은 야외를 찍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야외는 뭘로 찍었냐면요, 지금같이 테이프가 아니라 지금은 서버로 파일로 하지만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주정했는데 80년대 초에는 테이프이 아니고 필름으로 찍었어요. 영화처럼 필름을 찍어서 필름을 찍어온 다음에 그것을 컨버터라고 해요. 컨버터에서 테이프로 옮긴 다음에 그 테이프로 옮긴 곳에 연기자들이 와서 더빙을 했어요. 왜냐하면 필름을 찍을 때는 동시 녹음이 안 돼가지고 더빙을 했어요. 더빙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야외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장에서 많이 제작을 했다. 소재와 전개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국산 드라마에서는 밥 먹는 장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핀잔이 있었고, 또한 이런 상황적인 한계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 편인데 옛날에 많이 줄었는데,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연기자들이 모여서 카메라에 앉아서 얘기할 때 카메라 잡기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이 거실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폰트 짜기도 굉장히 힘들고 카메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었으면은 다 어떤 샷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밥 먹는 씬이 많아요. 그래서 밥 먹는 씬에서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대사 있는 사람들은 밥을 입에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사가 제대로 안 나와. 그래서 좀 넣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씬이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외산 드라마 많이 봤어요. 그래서 80년대 초중반까지 국산 드라마에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대신해주던 프로가 외화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산 시즌제 드라마였는데 대표적으로 V, 정격 제트작전, 에어울프 등이 있다. 4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오랜 추억으로 남아있는 작품들이다.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대부분 평일이나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주로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있었죠. 주말의 명화 이거 하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그런 걸 매주 토요일날 했어요. 80년대 후반 들어 국산 드라마들도 장편 가족 드라마 시대극에서 벗어나 당시의 젊은이들이 고뇌를 다루는 미니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효시는 유인천, 이민숙 주연의 불새, 1987년에 MBC에서 만든 불새가 있는데, 불새는 체인호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8부작 미니 시리즈였으며 최초의 주예 방송의 드라마였다.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의 효시는 불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불새 전에 이 블로그의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든 건데 MBC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는 게 있었고요. KBS TV 문학관이 있었는데 이건 단막극이에요. 단막극인데 한 달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작하다가 보니 연출자들이 이런 걸 제작하다 보니까 미니시리즈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제작해 보니까 이거를 2개를 만들자, 3개를 만들자, 4개를 만들자 하다 보니까 소설 원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연출이 입봉을 하잖아요. 입봉은 일본 말인데 입문을 하게 되면 주로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든가 TV 문학관으로 이렇게 입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일일 연속극이라든가 미니 시리즈로 많이 가고 그런 시대가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자, 미니 시리즈 효시가 이제 불새였어요. 이건 그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제가 포함한데 이런 불새 이런 거가 있었고, 그때가 부터 국산 드라마, K 드라마 최초 황금기죠.
그래서 불새 이전까지는 국산 드라마도 주 1회 방송했다. 그러니까 수사반장이라는 전원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새 이후 주 2회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방송국의 편의성 및 다음 내용을 궁금해하는 시청자 주목도 등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어 이후 주 2회 방송은 국산 드라마의 트레이드마크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새 이후로 야 일주일에 하나 나오면 두 개를 내보내자. 그러다 보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토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주일에 두 개씩 나갔어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 기반 구조가 확립되어 국산 드라마 최초의 전성기는 9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니 시리즈가 계속 많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명의 눈동자, 질투, 걸어서 하늘까지 이거는 MBC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럿도 MBC, 그 다음에 마지막 승부도 MBC, 그래서 모래시계,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런 게 MBC들이 계속 그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SBS는 저 92년대 TV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로 그때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녁 때 되면은 길거리에 손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TV 보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안정기대에 들어오면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국산 드라마는 연이은 공전의 히트를 했다. 그래서 저런 거 나올 때마다 여명의 눈동자도 공전의 히트였고 저기 나오는 것들이 다 히트였어요. 여명의 눈동자는 최시라, 질투는 최진실, 걸어서 하늘까지는 최민수, 파일럿, 뭐 김혜수, 마지막 승부, 장동건, 뭐 모래시계, 최민수, 뭐 이런 거,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것도 최진실 이런 것들이 드라마들이 계속 들이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저는 저기네요 차인표네요. 그렇게 히트를 했다. 그래서 지금 여명의 눈동자 이 타이틀 그 브로그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산 드라마의 한국이다. 그래서 자꾸 국산이란 말을 했는데 저 K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책에 내온 걸 제가 이제 그대로 써다 보니까 이렇게 국산이라고 썼습니다. 인기 작품들은 평균 시청률 40%대, 최종 시청률은 50%에서 60%를 넘는 시청률 제조기의 시대다. 그때는 뭐 웬만한 건 시청률이 막 굉장히 높았어요. 아직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볼 것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TV는 시간만 되면 리모컨으로 쉽게 조작하기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였다. 산업 형성 초기에 편성한 이들은 오랜 시간 수혜를 누리는 특징을 갖는데 드라마 사랑 역시 다르지 않았다. 수혜자들은 주변배우로 대개 70년대생 전후의 나이로 지금까지 상위의 톱스타로 자기매기를 하고 있다. 그때 스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TV로 돌리면은 되니까 그런 거였다. 그래서 무들의 천국 주연배우 그래가지고 MBC 주간국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천이라고 그래요. 무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최진영, 여기 김찬호, 장동건 여기에 이제 많은 이 스타들이 많이 발견된 그런 거였어요. 청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튜디오 제작이 있었는데 요 때도 제가 이제 무리대 천국 할 때 제가 조명 감독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그 PD가 최윤석 PD라는 분인데 그때 지금 어디서 무슨 드라마 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러한 젊은이 취향의 드라마였다. 그래서 거기엔 최진영 씨인데요. 이건 방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같이 했어요. 최진영 씨랑. 그래서 그때 받은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이죠. 98년 2월 12일 날 진영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최진영 사인인데요. 그 이후 최진영 씨는 2000년도에 저랑 MBC 음악 캠프에 영원이라는 그런 이 얼굴 없는 가수처럼 해가지고 나온 그때 제가 이제 조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 여러 가지 가정사가 안 좋았다가 2010년인가 그때 유명을 달리했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최진영 씨의 사인, 물론 우리들 총계에서는 받지 않았고 제가 1998년부터 사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인 받은 내용을 제가 또 한두 장씩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K 드라마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또 세 번째 시간에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정영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